네, 이번 시간은 항암 구충제를 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어, 이지연 작가님, 캐나다에 계신 완전 간의 갑상선 완전 간해를 보이신 그분께서 하신 말인데,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두려워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계속 실행을 미루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런 일이 있다더라 얘기하지만 제도권에 갇혀서 의사가 하는 말 또는 식약청에서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서 시작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다시 말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제도권의 이야기를 극복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논문들에 대한 풀이도 다 해주고 있고요. 그 화학 전공자라든지 영문과 전공자, 또 의과학자, 또 한의학 박사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본인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아마도 이 벤즈미다졸 구충제를 통한 항암을 하기 쉽지 않겠죠. 분명히 지금 시한부 인생임을 알면서도 간절하지 않거나 절실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은 시작을 하지 못할 겁니다. 용기가 나지 않겠죠.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주치의가 될 만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택은 잘못된 판단보다 미뤄둔 판단으로 놓치게 됩니다. 좋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미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약효, 그렇다 하더라도 수용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내가 이 치료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 따라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죠. 하지만 이과 연관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내가 깊이 파고들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구나,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 치유의 요법들을 보면은 영양이라든지 좋은 영양, 저탄고지, 또 운동을 통해서 또 당을 낮추죠. 그다음 물, 햇빛, 그리고 절제된 삶, 공기, 휴식.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뭐 간 독성 등등을 얘기하지만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혈당 수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당에 그 혈당 농도, 혈당 색소를 보통 정상치에서 하단으로 맞추면 자연치유로 극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뭐 34,000원 비싸지 않은 혈당 측정기를 하나 사셔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아침에 공복 혈당, 아침에 그 혈당 수치를 재는 게 좋습니다. 한 100 정도 이하로 맞추는데 70대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으로 올라가면 암이 그 당을 빨아들이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70대를 맞추면 암은 더 이상 크지 않고 에너지를 못 받아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 2회, 원래는 매주지만 매주는 좀 그러니 2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해서 간 수치, 신장 수치, 호중구 수치, 그리고 종양 표의자 수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왜 마음가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알죠? 주치의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 김덕수 원장님이 그런 얘기했죠. 닥터 더 포항에 계신 분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아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처음 보는 걸 자기 엄마를 알아요. 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이 병아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병아리 사실 인지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 무작위 로봇은 A 그림과 같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데 이 병아리를 보여준 다음에 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놔뒀더니 희한하게도 병아리 주위에서 이렇게 맴도는 케이지는 이쪽에 있는데 움직이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양자물리학과 같은 희한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간절히 원하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벤즈미다졸 항암 구충제, 기타의 항암 구충제로 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7년, 49년 동안, 이게 1951년도 그리고 71년도에 나온 약이기 때문에 벌써 사람이 먹고 동물이 먹고 해서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과연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 부작용이 또 구충제가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체크하면서 쉬어가면서 한다라면 사실은 안전하게 이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항암제는 생명 연장의 의미지 완치나 관해를 보이는 건 좀 드뭅니다. 특히 말기나 4기 이상에는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조티펜스처럼 말기암 환자가 완전 관해, 완치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CBD 오일은 불법이라 우리가 먹을 수 없지만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20만 원이 아니고 한 13만 원 정도면 한 달치 복용량이 됩니다. 그 정도의 비용 투자하는 게 과연 비싸서 못합니까? 항암제나 또는 뭐 NK나 또는 기타 등등 더 비싼 약들이 굉장히 많죠.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는 한 번 맞는데 600만 원씩 썼습니다. 8번 했으니까 68, 48, 4,800만 원 정도죠. 50%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2,400만 원을 쓴 거죠. 네 번째로는 과학적 기전, 호전 사례가 많습니다. 과학적 기전은 제가 뭐 인도 의과학자가 한 논문들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요. 확실히 근거 있는 과학적 기전도 확실하게 있는 확률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항암부작용, 암으로 죽는 사람의 대부분은 항암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항암부작용으로 더 힘들게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지만 차라리 부작용이 적은 이 구충 항암제를 통해서 퀄리티 있는 삶을 또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는 내성이 적어서 장기 복용함에 있어서도 큰 무리가 생각보다 덜 따른다는 겁니다. 표적 항암제가 그러니까 기적의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됐던 게 왜입니까? 1년 생존율은 높았지만 2, 3년 되니까 화학 항암제랑 거의 같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죠. 왜? 내성이 생겨서 그렇죠. 결국은 줄기세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암줄기세포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게 항암제라고 하면은 암줄기세포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구충제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복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의 구체적인 것들은 본인과 본인 가족의 몫입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복용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도생입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복용법이나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면 조금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마도 힘들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